19세기의 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로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민은 프랑스 정부의 착취와 억압을 견뎌내며 민족주의와 자결권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을 비롯한 떠오르는 지도자들이 외세로부터 베트남의 해방을 옹호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세기 초 공산주의의 발흥은 베트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빈곤, 불평등, 사회적 불안으로 고통받는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칙에 영감을 받은 호치민은 1930년에 베트남 공산당을 설립하여 공산주의의 기치 아래 베트남 국민을 통합하고 식민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면 주변 나라들도 뒤따르며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에 동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도미노 효과를 두려워한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산주의의 진출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1954년 북위 17도선에서의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호치민과 공산군이 이끄는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를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남베트남은 응오딘 지엠의 지도하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공산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분할은 통일을 위해 예정된 선거와 함께 일시적인 것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선거 취소로 이어지면서 두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겼고 소련은 공산주의 의제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에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점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한편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갈등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1964년 tonkinman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경비전과 미군 구축함의 해상 전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이 미국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는 혐의로 미 의회는 tonkinman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공식 선전포고 없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초기 주요 전투 중 하나는 1965년 11월에 발생한 이아드랑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과 북베트남군 간의 최초의 대규모 교전이었습니다. 전투는 남베트남의 이아드랑 계곡에서 며칠에 걸쳐 격렬한 충돌로 벌어졌습니다. 미 제1기 병사단과 북베트남군 부대는 치열한 첩전을 벌여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의 전술적 승리로 간주되었지만 북베트남군의 탄력성과 결단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1968년 북베트남의 초대 주석 호찌민과 보응우 엔잡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구정대공세였습니다. 음력설 행사 기간 동안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 내의 반정부, 게릴라 조직인 베트콩군이 합동으로 한 기습 공격 작전은 미국과 남베트남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구정대공세는 여론의 전환점이 되었고 전쟁의 진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결국 공격을 격퇴했지만 구정공세는 심오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의 수많은 노력에도 북베트남군의 전쟁 의지를 꺾지 못하고 기습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한 미국 국민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줄을 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남베트남 아샤우 계곡에서 햄버거 언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햄버거 언덕으로도 알려진 앞 비아산에서 북베트남 진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양측의 치열한 전투와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고지점령 초기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는 특정 군사 작전의 높은 비용과 무익함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반전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전환점 중 하나는 1975년 4.20 전투였습니다. 북베트남군은 남하하면서 결국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포위했습니다. 부패와 대중의 지지 부족으로 약해진 남베트남 정부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탱크가 사이공으로 진입하여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이 공산 통치하에 통일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지정학적 고려사항,
냉전 역학 및 공산주의에 인식된 위협의 조합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베트남 개입은 주로 인도차이나에 대한 식민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던 프랑스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1954년 프랑스가 DMBMF에서 패배한 후 미국은 이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남베트남을 전략적 동맹국으로 보고 남베트남 정부에 경제적, 군사적, 자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의 지도국으로 여기고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의 전진을 막는 것이 세계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베트남 개입이 확대되었습니다. 군사 고문의 수가 증가하고 남베트남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전투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미군은 공중폭격, 지상공격, 강력한 화력을 전술로 사용했습니다. 목표는 북베트남군을 약화시키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인프라 개발, 원조 제공, 대반란 작전 수행을 통해 베트남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만연한 부패, 비효율적인 통치, 베트남 국민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종종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군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고 울창한 정글과 복잡한 터널 시스템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매우 의욕적인 적을 만났습니다. 전쟁은 오래 지속되는 소모전이 되었고 양측 모두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 점점 더 많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반전운동은 항해 시위,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픽 이미지와 민간인 사상자 보고서를 포함한 전쟁에 대한 언론 보도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군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1975년 마침내 남베트남이 무너지고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베트남은 공산 통치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중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깊은 사회적 분열을 일으켰고 외교정책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군사 전략의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엄청난 인명손실, 상당한 경제적 비용, 베트남 국민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베트남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지만 상당한 국제적 개입을 불러일으켰고 베트남 국경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조직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전쟁 참여에 대한 뚜렷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주요 국제적 참여자 중 하나는 북베트남에 지원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의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북베트남군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군사 고문,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소련의 개입은 베트남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위한 대리 전쟁터가 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중국은 또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북베트남을 지원했습니다.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정부는 베트남을 반제국주의 투쟁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았고 전쟁을 미국 패권에 도전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중국은 북베트남군의 군사적 지원, 보급품, 훈련을 제공하여 분쟁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북한과 쿠바와 같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북베트남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남베트남에 맞서 싸우는 북베트남군을 돕기 위해 군사 고문과 자원봉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려는 열망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주요 외세였습니다. 미국은 냉전의 렌즈를 통해 분쟁을 보았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미국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국가가 공산주의에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에 대한 두려움이 베트남에서 미국의 정책을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공산 세력에 저항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베트남에 막대한 군사 원조, 군대,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은 베트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기 위해 미국에 합류한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양자 협정과 동맹에 따라 미국을 지원하고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집단 안보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제적 참여는 직접적인 군사 참여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전쟁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오늘날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계속된 분쟁은 심각한 인간 고통, 정치적 격변,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쟁의 즉각적인 결과 중 하나는 인명 손실이었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수백만 명의 베트남 민간인과 전투원, 수만 명의 미군과 연합군이 분쟁 중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쟁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깊은 감정적 상처와 트라우마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한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중폭격, 고엽제 사용, 지상 전투로 인해 산림벌채, 토양 침식 및 수원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피해는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과 공중 보건, 생태계 복원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은 베트남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5년 베트남의 통일은 냉전 시대의 전환점이었으며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쟁은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 운동을 위한 집결 구호 역할을 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같은 이웃 국가에서의 독립투쟁을 고무시켰습니다. 전쟁은 또한 미국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갈등은 국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지 못했으며 시위와 깊은 사회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반전운동은 활동가들이 미국 개입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군대 철수를 옹호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전쟁은 미국 정치, 외교 정책 및 군사 개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또한 군사 전략과 교리의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게릴라 전술에 대한 재래식 전쟁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반군 전략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전쟁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의 환경 유산을 해결하고 고엽제 사용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며 개인과 지역 사회 간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제 회복은 눈부셨지만 특히 전쟁의 영향을 받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다면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분쟁은 베트남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세계 정치와 냉전의 역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와 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에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토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